소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정제염이 있고, 정제염이라는 거는 이따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이온막에다가 통과를 시켜서 순수하게 NaCl의 함량을 높인 것을 말합니다. 암염은 아까 산에서 채취하는 거 보셨죠? 암염은 산에서 나오긴 하지만 역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소금은 바다에서 옵니다. 바닷물이 육지에 고였다가 그게 증발이 되면서 하나의 소금 광산을 형성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일염은 잘 알다시피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드는 건데, 유명한 천일염이 요리를 하시니까 아마 여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랑스의 게란드 소금이죠. 플루르 디 셀이라고 하고, 영국의 천일염 몰든 솔트. 요 소금이 되게 고급 셰프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소금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볶은 소금, 구운 소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조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논문 한 편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의 종류가 김치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소금을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 하면 일반적인 정제염 그리고 천일염에는 간수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있는 소금 그리고 이제 구운 소금 이런 거를 가지고 김치를 담았습니다. 김치를 담았더니만 이런 그래프를 발견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붉은색으로 사선을 그었는 거는 일반적인 천일염과 정제염이 차지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와 천일염의 간수를 제거를 하고 구운 소금을 썼는데 이렇게 파란색이 나타납니다. 여기 밑에 보면 이게 이제 곰팡이 맛이죠. 김치의 군등 맛인데 요런 게 천일염을 했는 것보다 이게 줄어들었죠. 파란색으로. 그리고 요 오른쪽에 보면 쓴맛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쪽 외곽 테두리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텍스처가 좋아졌고 여러 가지 산도도 좋아지고 모양도 보기가 좋아지고 냄새도 좋아지고, 그래서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 김치의 상태가 달라지더라. 이거를 보여주는 그런 논문입니다. 방금 담은 김치를 가지고 인비트로 테스트를 해서 보니까 요 위에 부분에 위암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더 크더라. 그러니까 화살표가 지금 아래로 이렇게 이어져 있죠. 오른쪽에는 간수를 제거한 소금과 또 구운 소금인데 암을 억제하는 능력이 암세포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게 소금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밑에도 보면 결장암인데 결장암세포가 간수를 제거한 천일염과 구운 소금을 가지고 했더니만 결장세포 암이 줄어들더라라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이 논문이.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 음식의 맛도 변화시킬 수 있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런 걸 나타내주는 자료입니다. 소금은 다 같은 게 아니고 소금에 따라서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김치의 맛을 나쁘게 하는 곰팡이, 그런 곰팡이들은 이렇게 줄여주는 거죠. 이렇게 줄여주면서 유산균은 증가시키더라. 이렇게. 그래서 호기성 세균, 즉 김치의 군등 맛을 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줄여주는데 유산균은 늘어지더라. 뭐에 따라서?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 간수를 제거하거나 구워서 해보니까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미생물의 서식 환경이 틀려지는 거죠. 소금의 종류 중에 이제 정제염을 우리가 사용하는 경향이 많은데, 정제염이라는 거는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NaCl의 농도가 높게끔 만들어 놓은 걸 말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 정제염에는 약 2%까지 식품 첨가물을 첨가할 수 있는데 조미료 또는 소금을 엉기게 하지 않는 고결 방지제 같은 거를 넣습니다.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기는 하나 화학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제염은 제가 뭐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식품 표기사항에다가 정확하게 잘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잘 모릅니다. 데이비드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게 정제염에는 미네랄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그런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솔티드라는 책은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 많은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솔티드라는 책에 소금이 약 150가지 종류가 되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소금의 이름하고 사진, 그리고 특징, 어디에 사용할까? 이 소금은 음식을 간을 할 때 찌개에다 넣어라. 아니면 고기에다가 해라. 또는 피니시 할 때 어떤 거를 써라.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종류가 대단히 많죠. 여기만 해도 150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앞에서 살펴본 논문처럼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 음식의 맛도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인류 셰프라면 소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소금에 대한 종류에 따라서 음식과 우리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또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 좋은 소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자. 질 좋은 소금. 질 좋은 소금이 뭘까에 대한 부분도 또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기 소금의 용도는 소금 안 쓰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 도표처럼 여러 가지 쓰이는데 미용 의약품용 중에 링거액과 생리식염수란이 있습니다. 링거액이 뭔지 아시죠? 링거액은 병원에 가면 이렇게 수액처럼 정맥 주사를 해 주는데 이 링거액을 만드는 방법은 소금을 이용합니다. 그죠? 1000ml 물에 9g의 소금을 녹여서 이렇게 만들면 우리 혈액이나 체액과 같은 등장액이 되죠. 그래서 정맥 주사를 할 수 있는데 요 백에 보면 0.9%라고 적혀 있죠. 보이시죠? NaCl 0.9%. 병원에 가면 제가 여기 집에서도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집에서 절대 만들어 쓰시면 안 됩니다. 그 정제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만드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1000ml에 9g의 소금을 넣으면 됩니다. 왜 링거를 병원에 가면 정맥 주사를 하느냐? 왜 하겠습니까? 감기에 걸려도 또는 면역력이 저하돼도 또는 무기력해도 가서 링거를 놔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체에 소금이 들어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세포는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링거를 사용을 합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링거를 사용을 하고 여기에 포도당이나 몇 가지 미네랄이나 이런 거를 첨가를 해서 정맥 주사를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링거는 소금물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돕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의사들은 링거를 사용한다. 자기들은 매일 링거를 사용하면서 소금은 또 그렇게 먹지 말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전에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강고등어를 해야지만 운송이 가능했겠죠. 냉장고가 없으면 저게 썩어서 우리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바닷고기를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금을 절여서 내륙으로 운송을 하고 우리는 생선을 내륙에서 먹을 수 있었는데 소금을 염장을 하면 일단 천연 방부제가 되고 썩지가 않죠. 최근 연구에 이렇게 보면 인체는 피부에 상당한 나트륨 비축량을 가지고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피부에 우리는 소금을 저장한다.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우리 몸에는 항상 응급사태를 대비해서 나트륨을 비축을 하는데 이거를 피부에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충분히 소금을 섭취하면 피부에 소금이 축적되어 대식세포가 박테리아의 감염을 공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금 농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병원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산화질소의 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소금 농도가 증가하면 피부에 저장하는 그 저장 농도가 높아집니다. 방금처럼 제가 고등어 사진을 보여드리고 소금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연의 이치는 명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소금 농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안 나아요. 지금 피부에 소금을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피부에 여러분들이 소금 농도가 낮은 분들, 저염식을 오래 한 분들은 저장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상처가 잘 안 나요. 그리고 산화질소라고 하죠. 산화질소가 잘 생성이 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역 기전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고농도의 소금은 T세포 기능을 증가시키고 다른 위험한 면역 결핍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와 같은 전신 감염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높은 소금 식단은 당뇨병 환자의 피부 궤양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당뇨병 환자는 피부 궤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더 많은 소금이 필요하다. 제가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최신 논문을 바탕으로 한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당뇨병에 걸렸을 때 저염을 하라는 이야기는 잘 썩는 거 보셨죠? 제가 이게 사진에 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그 사진이 좀 참혹해요. 못 넣겠더라고요. 그래서 뺐는데 발가락 자르고 나면 안으로 또 더 잘라서 나옵니다. 그런데 엄연하게 이 소금 비축량이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더 피부 저항력, 그러니까 감염으로부터 약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거는 혈관세포를 사진으로 나타낸 겁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적혀 있는 게 글리코캘릭스라는 건데 우리 혈관을 이렇게 빗으로 찍은 겁니다. 그리고 요 글리코캘릭스 밑에 보면 이렇게 내피세포가 있습니다. 내피세포. 요 글리코캘릭스가 지금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 타버렸죠, 이게. 요 글리코캘릭스가 뭐냐면, 물고기를 잡았을 때, 물고기 잡으면 어떻습니까? 끈적끈적하죠? 끈적끈적한데, 그 끈적끈적한 점액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혈관에는 이 글리코캘릭스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여러분들의 혈관에 끈적끈적한 이게 다 붙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가 잘 흘러가게 돼 있죠. 우리 혈관의 길이는 12만 킬로미터 정도 돼서 정말 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체는 그 혈액을 어떻게 하면 손끝과 발끝까지 잘 가게끔 하느냐를 정밀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를 전체적으로 잘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병이 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혈관에서 좋은 영양소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좋은 영양소들이 세포로 전달이 돼야 되겠죠.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피가 잘 흘러야 되겠죠. 피가 잘 흐르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이 끈적끈적한 성분,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타죠. 왜 타느냐? 이게 지금 타버린 건데 왜 타느냐면 혈당이 높을 때 당뇨 환자들은 저게 탑니다.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워도 또는 술을 과다 복용해도 또는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어도 화학 첨가물을 많이 먹어도 양약을 많이 드셔도 이 글리코캘릭스는 이렇게 타게 됩니다. 이렇게 타게 되면 1차적으로 저게 혈액을 잘 흐르게끔 도와주는 건데 이 왼쪽에 그 그림을 보시면 이게 위에 있는 게 파란색으로 글리코캘릭스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혈액을 잘 흐르게 해줍니다. 잘 흐르게 해주는데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이게 깨져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못된 섭생으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상처가 나게 되고 이 글리코캘릭스가 타면서 안에 있는 내피세포가 상처를 받으면 이 내피세포 속으로 이렇게 혈액이 빠져나오게 되는 이게 심하면 뇌졸중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혈관 사진을 이렇게 보면 요 파란색이 내피세포입니다. 정상적인 내피세포. 이 내피세포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분들, 젊은 분들의 건강한 내피세포를 쫙 펼치면 테니스 코트 6개 내지 8개를 쫙 펼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년분들은 이렇게 안 돼요. 이 내피세포가 상처를 받아서 이런 상태가 되죠. 그런데 좋은 섭생을 하게 되면 다시 이게 내피세포가 이런 파란색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 동글동글한 게 뭐냐면 이게 산화질소입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액을 잘 흐르게 해줍니다. 방금 글리코캘릭스도 혈액을 잘 흐르게 해준다고 했지만 산화질소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산화질소가 잘 생성되기 위해서는 저염 환경에 있어서는 산화질소가 잘 생성되지 않습니다. 소금을 잘 먹어줬을 때 산화질소가 잘 생성이 되고요. 혈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속도로 같은 겁니다. 도로에 차들이 많으면 도로가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겠죠? 여러분들의 혈관에 혈당이 높고 이물질이 많으면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혈당을 낮추고 또는 여기에 혈전, 플라그가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산화질소가 잘 생기고 내피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것 아까 본 혈액을 잘 흐르게 하는 글리코캘릭스를 유지하는 것 소금이 그런 역할을 중요하게 할 수 있다. 소금이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산화질소는 여기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산화질소는 이렇게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돕고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면 산화질소의 생성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지금 첫 번째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의 혈관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산화질소와 내피세포를 건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 산화질소를 잘 생성시키게 하기 위해서 소금은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요 내용은 하나를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